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설계. 1주택자도 종부세 때문에 은퇴 생활을 할 수 없다 편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 설계가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좀 알아볼까요? 2020년 9월 현재요, 평균 매매가가 20억 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그 아파트들이요, 그 2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그 노후 생활을 할 그런 어떤 강남구의 주민들은 노후의 최고의 리스크는 무엇이 될까요? 놀랍게도요, 노후 생활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장 큰 노후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합부동산세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요, 부동산 가격을 일단 정하죠.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건 주택 가격이 기본적인데요. 그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동동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해서 아파트나 연립, 빌라 같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 부동산 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곱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과세 표준액의 60%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종부세는 과거에 80%였습니다. 80%였다가 매년 5%씩 인상시켜갖고 2022년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100%를 정한다. 즉 부동산가액 그대로 종부세 산출의 과세 표준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적용세율을 곱합니다. 적용세율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시켰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데요. 종부세 인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가장 편할까요? 적용세율을 자꾸만 높이면요, 반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벌써 올렸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요, 당연히 높이면 한 번 높이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부터는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100% 바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 방법은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주택의 가격, 공시가격을 그냥 폭등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부세는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의 아파트 가격은요, 서울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강남이나 서초, 그 한강변을 끼고 있는 데는 거의 20%에 육박하게 그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도에는요, 무려 강남구는 25.53%나 올랐습니다. 서초구도 뭐 22.56%가 올랐습니다. 편차가 좀 있겠지만 25.53%라는 것은요, 어떤 강남구 어떤 지역은 30%, 40% 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폭등시켰다. 결국 종부세를 강화시켰다. 인상시켰다는 것으로서 귀결될 수가 있겠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뿐이 아니고요, 단독주택 가격도 한번 알아볼까요? 2019년도에는요, 서울시 전체가 17.75% 올랐지만 강남구는요, 무려 35.02% 올랐습니다. 그리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숨고르기를 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7%에 육박하게 전체적으로 다 올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강남구 쪽이 35.01%는 놀랍죠. 왜냐하면요, 그 200% 이상 오른 지역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폭등시켰다는 것은 바로 종부세를 폭등시켰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 한번 알아볼까요?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주택자, 2주택 이하자들도 세부담 상한액이 150%입니다. 그리고요, 3억 원 이하가 0.6%에서 50억 원 이하 1.6%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인 경우는요, 세부담 상한액이 무려 300%입니다. 세부담 상한액이 뭐냐면요, 전년도에 1억 원을 냈는데 요번에 산출세액이 3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3억 원 전부 다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3주택자인 경우에는요, 3억 원 이하는 1.2%에서 50억 원 이하는 3.6%까지 최고 6%까지 그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종부세 한번 예측해 볼까요? 강남구 소재한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가격이 27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때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이 85%라서 그 산출세액은요 1,423만 원 나왔습니다. 뭐 작다면 작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아무튼 매월 1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근데 2020년도에 무려 25.53%가 상승했거든요. 따라서 공동주택 가격은 27억에서 33억, 34억에 육박하게 올랐고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은 90%라서 그 산출세액은요 무려 2,420만 원이나 떴습니다.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20년도 상승분 25.53%를 가정하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공동주택 가격은 42억 5천 정도 되고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은 95%라서 그 세금은요 4,300만 원의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150%가 세부담 상한액이죠. 따라서 3,63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요 53억 원으로 주택가격이 뜨고 그 다음에 산출세액은 종부세가 6,300만 원, 세부담 상한액 가정한다면 5,445만 원이 되겠고요. 2023년도부터 매년 6%씩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요 그 2023년도에는 56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공정시장 적용 비율은 당연히 100%죠. 그래서 세금은 6,845만 원. 그런데 그게 다 세부담 상한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6,845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50세인 사람이 60세에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4년도 이후 매년 6%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60세 되는 시점에 강남에 사는 이 주택 하나만 가진 사람은요. 무려 1억 293만 원이라고 하는 종부세를 매년 내야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종부세 1억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매년 2억 원가량의 별도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2억 원을 벌어도 근로소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서 그 돈으로 종부세만 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노후에 종부세만 내기 위해서 2억 원가량의 별도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웃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또 세액공제도 할 수가 있죠. 뭐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물론 1주택자에 대해서만 해당되고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절대 또 안 되죠. 그것도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65세 미만은 20%,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 40%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1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인데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합쳐서 80%까지만 2021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이걸 감안해 봤을 때 60세 되는 시점에 1억 293만 원 나오지만 60%를 공제한다고 가정해 보면 4,128만 원. 전에 비해서 뭐 60%가 빠지니까 굉장히 부담이 덜하지만 은퇴자가 매년 4,128만 원 낸다? 이거 굉장히 좀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65세 때부터는요, 매년 6% 상승을 고려했을 때, 그 종부세는 1억 3,775만 원 나오는데, 80% 공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2,755만 원이 발생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65세가 아니라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65세부터 90세까지 그 종합부동산세는요, 그 매년 2,755만 원이 6%로 상승한다는 가정해 보면요. 16억 2,976만 원, 80%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6억 2,976만 원을 평생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 생활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 주택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종부세만 16억이 넘는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만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요, 1세대 2주택은 안 된다는 것인데 1세대 1주택도 혹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러면 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세대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 부부 공동 명의였다. 그러면요, 종부세 산출세 100% 전액 내야 됩니다. 그러면 2,770 몇만 원 내는 것이 아니고요. 1억 원 가까이 낸다는 것이죠. 그것도 6%씩 상승한다면 얼마를 내겠습니까? 당연히 이분은
강남에서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평생 살던 곳에서 노후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노후 생활 가능할까요? 1세대 1주택자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을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노후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1세대 다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1주택자도 바로 종부세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다. 이럴 경우에 배우자를 배려해서 공동명의를 해놓고서 이것이 오히려 폭탄이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종부세보다 더 무서운 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뭐 은퇴 이후에 20 몇 년 동안 종부세를 내다가 허덕이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또 기다립니다.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요, 매년 죽을 때까지 종부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갚았다 치더라도 나중에 돌아가시면요, 다시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또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권투 선수가 매회마다 그냥 그러기 상태로 맞다가 15회에 돼서 마지막에 카운터 블러를 한 대 더 맞고 장렬하게 쓰러지는 모습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영상 속에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그 종부세를 좀 줄이고 그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쪽에 대해서 다각적인 절세 전략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지금까지요. 종부세 때문에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표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